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남은 한 해의 모든 시장을 좀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실리는 그런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끌어줄 동력이 없는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또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 있도록 주토피아의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라고 4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요즘 시장 또 특히나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장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마 신이 나거나 혹은 심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탄탄하게 챙겨드리는 주토피아와 차별화 장세, 또 차별화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럼 마감 시황 또 점검해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한 달 반 만에 2,300선을 돌파했습니다. 1.81% 상승한 2,335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또 대형주 중심으로 견인되는 상승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인의 매수세 보였고요. 정말 반갑죠. 800, 700선에 안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참 좋긴 했는데 아직은 변동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을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여러분 머리 위에 떠오른 물음표를 이분과 함께 느낌표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 출신 홍주원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부터 금투사 PB,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경력까지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 계시면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무려 3회나 우승하신 찐 실력자이신 만큼 수익 내주신 종목들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먼저 시크릿 종목 탑 7인데 보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종목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9월 그리고 10월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정말 탄력적인데 싹 바뀐 종목들의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뀐 종목들 무려 다 10월 변동성 정말 강했던 10월 장에서 잡아주셨던 선구안으로 잡아주신 종목들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46%, 31%, 또 30%까지 챙겨가는 종목들 잠시 후에 리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보시면 유신 46%고요. 또 세아특수강 30%, 역시나 도화 엔지니어링 모두 다 일주일 보유하면서 이만큼의 탄력을 챙겨드렸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또 오늘 방송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죠. 매주 화요일에만 찾아오는 홈스쿨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로 오늘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4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 폴란드 수주권으로 오늘 장에서도 정말 뜨거웠던 원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또 변동성이 워낙 컸던 관련주기 때문에 또 지금 막 쏟아지는 재료 중에서도 꼭 잡아야 될 모멘텀은 무엇일지 또 종목별 옥석 가리기까지 해드릴 거고요. 확실한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투표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란톡방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원자력 발전 로드맵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로드맵 안에서 홍주원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 주식기초 8강 이 특별교육 자료도 오늘 하루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된 QR코드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주식의 신세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도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홍주원 전문가님. 자,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엄청 멋있게 영국 신사처럼 입고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또 신사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굉장히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전 종목이 두루두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핫했던 테마가 있겠죠. 어떠한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고 또 증시에는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시장 어떤 기회를 줄지 또 그 기회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그 답을 또 더 정확하게 잡아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만 보내주셔도 입장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진짜 좋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짚어보고 싶은 것들이 저는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전문가님도 짚어주실 것 같은데 코스닥만 또 놓고 봤을 때는 좀 네. 심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를 해주진 못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서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좀 해주긴 했지만 매수세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FOMC 회의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0.75bp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시가 되고 있고 문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인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피벗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오히려 0.75bp를 12월까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꺾여야지만 한마디로 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걸 확인하고서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코스닥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시다시피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들의 종목들이 대단히 많다 보니까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좀 오늘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빨간불을 켰다라는 거에 조금 힘을 보태준 이슈가 있었어요. 우선 사실 무역 적자가 지금 7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이 7개월째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게 97년도 이후로는 거의 뭐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나온 일이라서 굉장히 지금 뭐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인플레도 안 꺾이고 있고 무역 적자도 7개월째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액은 줄었는데 수입액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도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좀 빨간불을 켜줬죠.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체한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체한 펀드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부에서 자, 그런데 뭐 여론을 봤을 때는 체한 펀드를 조성을 하면서 왜 증시 안정 펀드 그 한마디로 증한 펀드는 왜 조성을 안 하냐 이런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불만 어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러한 어떠한 요구 사항을 좀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10조 규모의 증한 펀드 조성을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마비가 됐을 때 펀드를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증한 펀드를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증한 펀드가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 중심에서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둘러봤을 때 앞으로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 뭐 쭉 이어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위에 여기 2,400포인트 그리고 2,350포인트 여기가 지금 저항 라인이에요. 네,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봐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저점 라인까지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700포인트를 탈환했는데 만약에 7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대략적으로 67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670포인트까지 눌리더라도요. 그때 정말 큰 반등이 나오니까 요번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은 코스닥 시장이 750포인트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800포인트까지도 탈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집 기간으로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기간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700포인트, 75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비중을 점차 줄이시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2,400포인트를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고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봐주셨는데 코스피 대비 이 빨간불 전반적인 힘에 비해서 코스닥의 힘이 좀 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인플레이션이 꺾여야만 정말 꺾이는 힘이 정확하게 보여야만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FOMC 회의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목전에 와 있잖아요. 빅 이벤트가 네네. FOMC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장을 좀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방금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거의 확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차피 75bp는 지금 기정사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달에는 75bp 인상이 그냥 거의 뭐 99%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12월이에요. 12월까지의 FOMC가 연준에서 12월까지의 금리를 75bp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조금 뭐 0.5 정도, 0.5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뭐 요게 지금 관건인데 문제는 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연준에서 아직까지 피벗 단계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연준은 지금 인플레가 꺾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인플레가 꺾이는 걸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기가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 선거도 좀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여야 지금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인플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꺾여야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내리진 못해요, 여러분. 내리진 못하는데 75bp에서 뭐 한 50bp 정도 수준으로 늦출 수도 있겠죠. 혹은 뭐 25bp 수준까지 낮출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수준은 인플레가 꺾일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차피 금리 인상은 여러분 시장에서 악재로서 반영이 될 만큼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그 빠지는 한계가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혹은 또 다른 신저가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과대 해석하시는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진행이 돼서 만약 기준금리가 4%대가 되더라도요. 시장에 다가오는 충격은 굉장히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즉 그 지금 4bp 그러니까 4%대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눌리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비중 확대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눌릴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 돼요. 매집 기간이라는 거죠. 지금 매집을 하셔야지 나중에 강한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FOMC 회의가 우리 시장에 주는 지금 어떠한 충격적인 그런 뭐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 12월에 FOMC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오히려 또 시장이 눌린다면 매집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된다라고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